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욕심은 풀잎처럼 자란다. 네, 제목 좋죠? 잘 모르시겠어요? 좋습니다. 네, 욕심이라는 게 뭘까요? 욕심이 많으면 좋을까요? 적으면 좋을까요? 욕심은 뭘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욕심은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사전적 의미로는 욕심, 욕자, 하고자 할 욕 이러는데 자기 분수에 넘치도록 바라는 마음이 이제 욕심이다. 자기 분수라는 건 뭐겠어요? 내가 이만큼 받으면 이게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할 줄 모르고 그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럼 만족한다는 건 양이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지는데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분수라고 하는데 자기 분수에 넘치는 걸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이 아는 게 아니고 자기밖에 몰라. 아, 이 정도면 내가 만족한다 하는 건 자기 스스로가 아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만족하는 줄 알면서도 다시 그 위에 마음을 더 내는 것. 이게 이제 욕심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욕심이 그냥 뭐 부정적인 의미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열정이라는 걸로 생각하면 이게 많아도 꼭 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열정이 없는 사람은 그 일을 대충대충 하고 조금 하다가 말아버리고 금방 식어버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열정이 많은 사람이 큰 일을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어떤 것이 많다, 적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내가 마음의 표준을 정할 때 내 마음의 표준으로 그 이상을 바라는가 하는 그것을 잘 챙길 수 있어요. 그래야 자기의 마음이 평정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의 실체를 단순히 더 갖고 싶다는 감정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구조와 작동하는 원리로 비추어 보고 욕심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 이게 풀잎처럼 자란다고 했는데 봄 되면은 동산에 풀들이 엄청 빨리빨리 자라잖아요. 하루 지나면 또 이만큼 커 있고, 하루 지나면 이만큼 커 있고. 근데 그렇게 커가는 그 모습을 본 사람 있어요? 지나놓고 보면 그만큼 커 있는 것이지 점점 자라는 것은 아주 미세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마음의 욕심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 내가 뭘 더 갖고 싶고 더 바라고 이 하는 마음이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은 이만큼 욕심이 불어나 있고 또 이만큼 커져 있고 그래서 더 이상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만족을 하지 못하고 더 있어야 된다. 더 있어야 된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이걸 바라고 있는 것. 그것이 봄동산에 풀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없지만 어느 사이에 이렇게 부쩍 커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고 살펴보지 않으면 자기가 어떤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벌써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의 욕심이라고 그러는데 이 욕심이 가만히 보면 이게 이 마음 상태나 구조나 이런 것들을 놓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욕심은 부족함의 그림자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 이 욕심은 뭐 때문에 생기냐면 결핍 때문에 생기잖아요. 내가 이만큼 갖고 싶은데 그것이 없다고 하는 부족한 마음, 결핍된 마음이 그것을 만들어내요. 내가 가진 것, 지금 나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더 가지려는 마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부족하다는 마음, 이것은 물질적인 거예요? 마음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적인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부족하다는 생각이 내 욕심을 만들어내는 그림자를 만들어요.
그게 내 마음속에 흡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밥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이걸 바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맛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꼭 똑같이 몇 사람 이렇게 또 식당에 초대해가지고 밥을 사준다고 가요. 그러면 몇 사람은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몇 사람은 또 아니 뭐 이거 사주려고 여기 왔어? 똑같은 밥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맛있게 먹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부족을 느끼고 그게 물건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속에 뭐 저 사람이 사줘서 뭐 정도는 사줘야 되겠다는 스스로 마음을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못 미치면 그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욕심이 생긴다. 그러니 결국에는 자기의 부족한 마음, 결핍된 마음이 욕심의 그림자를 만든다. 두 번째는 욕심은 붙잡으려는 집착으로 인해서 생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가요. 지금 올해도 벌써 이게 금방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근데 이걸 잡는다고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생로병사의 이치도 당연히 그대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늙기 싫다고 해서 안 늙을 수 있어요. 병들기 싫다고 해서 병이 안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자연적으로 있어지는 자연의 변화예요. 그런데 좋은 것은 오래 붙잡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 좋은 것만 골라서 오래 붙잡고 싶은 마음, 집착하는 마음, 그것이 욕심을 만든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이 이제 그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끊임없이 거기에 집착해요. 내가 정해놔. 이건 좋은 것, 이건 안 좋은 것, 이건 뭐 많은 것, 이건 이게 스스로가 이렇게 분간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좋다, 안 좋다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거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이때는 이럴 수도 있고 이때는 이럴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려운 경계가 와도 지나갈 수 있고 좋은 경계가 와도 지나갈 수 있고 그런데 그 마음이 없으면 늘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좋은 것, 더 좋은 것 이런 거에 집착하게 된다. 그 집착으로 인해서 욕심이 생긴다. 세 번째는 욕심이라고 하는 건 자아의 확장 욕구에 따라서 생긴다. 이거는 심리학에서 말하자면 내가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더 컸으면 좋겠다. 뭐 더 큰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우리는 누가 나한테 참 잘한다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착하다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너 왜 이것밖에 못해 그러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 마음속에는 다 있으면 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 잘한다는 말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이 자아의 성장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을 못 받을 때 만족을 못하고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봤을 때 야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키워줘야지. 너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거는 저 사람도 좋아하고 내가 바라는 거는 저 사람도 바라더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뭘 좋아할지 뭘 바랄지는 내 마음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좋아하고 바라는 것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나도 그런 마음이 있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도 해주고 도움이 되는 일도 같이 거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성장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나도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자아의 확장 욕구로 인해서 내 존재가 더 크다는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그걸 인정받으면 안도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안도하지 못하고 늘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자꾸 내가 잘한다는 거 말을 듣고 싶다 이렇게. 네 번째는 욕심은 두려움의 다른 얼굴이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좋은 것 1번 재산 1호가 뭐예요? 아파트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물질적인 거는 그렇고 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건강 또 뭐 부모님 뭐 가족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바라는 거 뭐 어떤 걸 성취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바란다고 해서 다 이루어져요? 바란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뭐냐면 나한테 오래 있지 않을 것 같아. 금방 사라질 것 같아. 또 이 좋은 것이 오래 못 가고 잃어버릴 것 같아. 이런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좋은 거는 오래 가지고 있고 싶고 그걸 간직하고 유지하고 싶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든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렵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도 결국 그거잖아요. 내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 그거에 대한 두려움, 마음. 그걸로 인해서 이게 지금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많이, 좀 더 오래 이렇게 살고 싶은 그게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연히 있어지는 것들이 그냥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그것을 욕심을 내는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약하지 않다. 내가 그렇게 없는 존재가 아니다.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더 키워가지고 내 모습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거예요. 가꾸는 거예요. 꾸미는 거예요. 거짓의 나를 만들어 놓는 것. 이게 이제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이제 놓고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부족함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 붙잡으려는 집착으로 인해서 아니면 자기가 더 성장하려는 욕구 때문에 그리고 하나는 잃어버릴까 불안한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욕심이 생긴다. 근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풀잎처럼 자란다고 했는데 욕심은 아주 본래 처음부터 크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만큼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랬는데 그게 괜찮다는 생각이 조금 가다 보면 어느 사이에 더 커져 있어요. 자기가 가진 것은 계산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없는 것만 계산해서 나한테 가져오려고 하니까 그게 마음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소유한 것을 만족할 줄 알아야 욕심이 안 생기는데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내 거니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겨우 없는 것, 나한테 없는 것만 자꾸 끌어다 오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욕심이 생기는 거다. 그런 마음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는 아주 작았지만 나중에는 자신을 무겁게 짓누르고 관계를 망치고 또 자기의 삶을 어긋나게 하고 처음에는 그 작은 마음의 욕심이 나중에 관계 또 경계에 부딪혀서 사람의 관계들이 다 엉켜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되고 결국은 자기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청소를 할 때 보면 바닥을 이렇게 봐요. 지금 여기도 보면 먼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깨끗하네. 오늘은 청소 안 해도 되겠네. 이래갖고 이제 며칠 지나요. 그 며칠 지나도 먼지가 안 보여요. 근데 걸레를 가지고 닦으면 시커멓게 나온단 말이에요. 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먼지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근데 욕심도 안 보여요, 처음에는. 근데 그것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덮어놓으면 나중에는 자기 눈에도 그게 보인다, 이게. 근데 그게 자기 눈에 보이기 전에 다른 사람 눈에는 먼저 보인다. 그리고 다른 사람 눈에 먼저 보이고, 내 눈에도 보이고, 그 다음에 진리의 눈에도 보인다. 진리의 눈에 보이면 그때는 내가 죄업이 아주 무거워져서 돌이키기가 어렵게 되는 정도가 무거운 정도가 된다.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는 원리편 26장에서 가리어서 끌리고 끌려서 그르고 글러서 죄가 된다. 그게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이 안 보이기 때문에 덮어놓을 수 있고 그것을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인다면 안 하겠죠. 근데 가린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끌려가서 그것이 하다 글러지고 죄가 되고 자기에게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는 겁니다. 욕심은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려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작아도 자기가 보려고 하면 보이죠. 근데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건 뭐냐면 욕심에 가려서 욕심에 가리면은 그것이 자기의 잘못이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죄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욕심을 길들이고 바로 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수행품 54장에 보면
대종사님이 김남천 선진에 묻습니다. 내가 일전에 어떤 사람이 소를 타고 가는 걸 보니까 사람의 권리대로 소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소의 권리에 사람이 끌려서 소가 가자는 대로 가요. 그래갖고 가시밭으로 가면 가시밭으로 가고 또 구름으로 가면 구름으로 가고 계속 소가 이끄는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어려서 송아지 때 사람이 길을 잘 들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워워 하면 이렇게 가던 대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사람이 가라는 방향으로 가요. 근데 어렸을 때 이 코트리도 안 뚫고 마음대로 놔두면 나중에는 소가 힘이 세지잖아요. 그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처음에 딱 보였을 때 그것을 길들여야 되는데 처음 그 마음이 욕심이 생겼을 때 그걸 길들이지 못하면 나중에는 욕심이 커지고 커져서 나중에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버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길들일 때 처음에 어린 소를 잘 길들이듯이 그때 어려서 작은 마음이었을 때 욕심이 생겼을 때 그것을 내가 잘 챙길 수가 있어야 된다. 소가 욕심이라면 주인은 우리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욕심에 이끄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마음, 스스로 마음에 따라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하고 길들여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주인이 돼야 욕심을 길들일 수 있다. 둘째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우리의 책임은 맡겨진 책임이에요. 근데 되게 맡겨진 책임은 하기 싫어요. 그게 의무가 되고 책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막 자꾸 밀어놓고 싶어. 근데 하고 싶은 일은 빨리 하고 싶고. 그게 학생들이 시험이 있고 게임이 있는데 시험 공부를 해요? 게임을 해요? 게임 1시간만 하고 공부할게요. 또 1시간만 하고 공부할게요. 그럼 엄마는 뭐예요? 공부를 먼저 해야지. 시험 공부를 해놓고 게임을 해라 이렇게. 근데 이제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점점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순서만 잡아도 욕심을 길들일 수가 있어요. 직장인은 맡은 업무가 해야 할 일이고 취미 활동이나 여가는 하고 싶은 일이 될 것이고 또 우리 공부하는 공부인은 신앙과 수행, 공공이 해야 될 일이고 자기의 즐거움을 찾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이고 그래서 일요일날 교당 나가는 건 우리가 정해진 법한 날이고 근데 누가 옆에서 살짝 꼬시야 나 오늘 꽃이 좋다더라 꽃 보러 가자 이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항상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작은 일이지만 그게 어느 방향으로 정하는가에 따라서 자기의 욕심이 길들여 가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그걸 놓고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잘 살펴서 길들여 가야 한다. 셋째는 정의와 불의를 알아야 확실하게 자기의 욕심을 길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정의로운 일인지 불의한 일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판단을 한다면 이 정도는 뭐 해도 되겠지. 이 정도는 누가 눈 감아주겠지. 모르겠지. 이렇게 하면 그게 불의한 일이 된다. 근데 하기로 한 일은 죽기로서 해야 하고 안 하기로 한 일도 죽기로서 할 수 있어야 자기의 마음 관리가 돼요. 지금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아주 작아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커지면 자기가 힘껏 해도 안 돼. 그렇게 자기가 처음 이렇게 작았을 때 이렇게 잘 조절하면 그 마음이 커지더라도 조절할 힘이 있어요. 근데 작았을 때 그 마음을 조절하는 연습이 안 되면 커지면 당연히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공부인은 처음에 마음이 미미했을 때, 작았을 때 그것을 길들이기를 힘쓰면 그 길들인 마음이 정당한 길로, 수행의 길로, 공부의 길로 갈 수 있어서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다른 데로 가고 방황하고 고통받는 게 아니라 정당한 길로, 바른 길로 가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그것을 하고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솔송요론 7장에도 보면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 공경심을 놓지 말고 다만 욕심이 나거든 사자와 같이 무서워요. 사자가 상당히 무서운 동물이잖아요. 동물의 지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욕심이 나면 여기 사자가 들어왔다 생각하고 이 사자를 빨리 물리쳐내야 돼요.
이 사자가 틀을 잡고 자기 마음속에 틀 잡고 있으면 안 돼요. 늘 불안하고 언제 날카로운 발톱을 세워서 나를 해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사자와 같이 해라. 나만 잘난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은 다 무식한 것 같고 못난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나도 더 챙겨야 될 사람이고 그래서 그 마음이 더 커나가기 전에 욕심이 커나가기 전에 탐심이 커나가기 전에 자기 스스로 그것을 조절할 수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욕심이라는 것은 버려야 될 거냐 어찌할 거냐. 대종사님께서는 수인품 36장에서 욕심은 버릴 것이 아니라 도리어 키워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욕심, 나만 가지려고 하는 욕심, 모든 걸 다 내 것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욕심, 더 많은 사람이 이룰 그런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은 결국 서원이라고 하는 욕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 개인을 위한 욕심, 그거는 탐심이 되지만 모든 사람을 위하고 더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은 서원이 돼서 그 마음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어려운데 오히려 더 키워버리면 나를 위한 작은 욕심은 살아가지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을 키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만 위해서 하고자 한 일이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로 바꾸고 서원을 세워서 풀잎처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욕심을 잘 살펴서 내 마음의 변화를 놓고 혹시 잘못된 곳으로 가지 않는가 또 내 분수에 넘치게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 이걸 챙기다 보면 내 스스로 마음을 잘 살피는 공부인이 돼서 날마다 불안해하고 떨지 않고 또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않고 항상 또 만족한 그런 공부인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